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나오는 40대 여자입니다. 무슨 한창인 나이에 주책맞게 청승이고 궁상을 떠냐고요? 사는 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이 뻥하니 뚫린 것 같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아서 요즘은 외롭고 쓸쓸하게 보냅니다. 제게 이런 아픔과 슬픔을 안겨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남편이에요. 어차피 남편이란 표현보단 저에게 아픔만 줬으니까 그놈, 왼수, 남편 이런 단어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제 마음속 이야기를 좀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남편, 아니 그 자식을 처음 만났을 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사실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거든요. 사실 지금이야 유기견 관련해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봉사단체도 많아졌지만 거의 20년 전엔 아직 그런 단체도 많지 않고 지원 물품이 풍부하지 않아서 애를 좀 먹을 때였거든요. 주변에 유기견 봉사한다고 하면 다들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느냐고 구박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함께 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남편이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었죠. 저랑 비슷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이 남자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워낙 강아지를 좋아했고 그때 마침 사귀던 남자랑 헤어지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긴 한데 같은 일러스트 업무를 하는 언니랑 작업실에서 같이 살 때였고 그 언니는 강아지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참고로 일러스트란 그림 그려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부분 책에 들어가는 사파 작업을 저는 주로 했거든요. 일러스트 일이 불규칙한 편이라서 마감하는 날까지 밤샘 작업을 하다가 한번 작업이 끝나면 1, 2주 정도는 긴 휴식을 가졌어요. 이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주말마다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그냥 쉬는 것보다 뜻깊은 일을 하는 게 뿌듯함도 느끼고 정신적으로 힐링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 최대의 실수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게다가 남편은 그 모임에서 정말 카리스마 넘치게 일을 척척 해결하던 사람이었어요. 직장도 괜찮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몸도 탄탄해 보였고 가장 제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기견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 번은 길가를 떠도는 유기견 구출을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동물농장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유기견을 잡는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자주 보셨을 거예요. 새끼 때 작은 목줄을 하다가 그대로 몸이 커져버리면 목줄이 목 주변에 살을 파고들어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난다는 걸요. 그 상태로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유기견을 구출하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죠. 멀리서 봐도 목 주변이 이미 썩어 들어갈 정도로 상태가 나쁜 아이였기에 지금 구하지 않는다면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할 게 불보듯 뻔했어요. 하지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바람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때 저희 남편이 한 3, 4일을 그 자리에서 텐트 치고 자면서 결국 그 유기견을 구조했어요. 단 한 마리의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모습에 저는 마음을 홀딱 뺏기고 말았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시간 되면 나중에 차 한잔 하자고 나름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아주 보기 좋게 까였어요. 솔직히 여자가 먼저 다가섰는데 이렇게 까이면 엄청 무안하고 창피해 죽을 것 같다는 것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보통 여자들 같으면 이렇게 대차게 까이고 나면 창피해서 100% 그 모임을 그만두고 나오거나 아니면 남자 뒷담 하나 하고 포기할 텐데 저는 달랐어요.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까이고 2번 까여도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년이었죠. 모임에서도 저 여자는 남자 꼬시려고 나온 거야? 라는 욕을 먹을 정도로 들이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땐 그 남자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운명 같은 느낌을 받았고 또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허한 상태라서 판단력도 약간 흐려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는 뒷전이 되고 오직 그 남자, 원수 같은 남편을 꼬셔보려고 노력을 할 때였습니다. 우연히 남편을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이랑 친해졌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걔도 최근에 여자랑 헤어져서 아마 여자한테 관심이 없을 텐데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 걔가 여자 눈물에 약해.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런가 봐. 그 말에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남편 눈에 비친 제 모습은 유기견을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모습뿐이더라고요. 뭔가 강한 여전사 이미지? 그리고 먼저 들이대는 모습 또한 남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전략을 바꿔서 저의 연약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죠. 기회가 되면 눈물 쇼를 펼쳐야겠구나라는 계획까지 짜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처럼 저의 노력에 하늘도 감탄을 하셨는지 마침 남편이 키우던 고양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혼 전에 남편은 혼자 살면서 고양이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살짝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남편 모르게 집을 나가버린 거죠. 남편은 일단 그 사실을 유기견 카페에 올리게 됐고 제가 그 고양이를 찾으면 뭔가 그 남자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에 정말 모든 걸 걸고 남편의 고양이를 찾으려고 애썼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물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종의 습성이나 성격을 알거든요. 강아지는 집 나가면 가능한 멀리 나가서 이곳저곳 탐색하고 돌아다니는 반면 고양이는 정반대로 집 가까운 곳에 조용히 숨어있는 편이에요. 그러니 바로 남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화단이나 주차장을 샅샅이 뒤져보았죠. 아니나 다를까 지하실에서 웅크리고 있는 걸 간식으로 유인해서 잡았고 그렇게 남편의 고양이를 제가 대신 찾아주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너무나도 고마워했고 감사의 의미로 밥을 산다고 할 때 제대로 쇼를 보여줬습니다. 쇼가 뭐냐고요? 정말 눈물쇼였죠.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다 섞어가면서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가진 여자,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 비련의 여주인공 마냥 말을 했어요. 역시나 정보가 통해서 그런지 남편도 저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게 있다면서 저와 더 가까워졌고 그 이후로 우린 몇 번 만나다가 점점 사귀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정말 아름답고 보기 좋은 부부 이야기로 끝날 텐데 어쩌면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네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싶다면 그때 그 고양이를 찾아주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눈물쇼를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일단 제대로 엉망진창이 되기까지 남편과 사귀는 내내 행복하긴 했어요.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남자를 제 노력으로 쟁취했으니 제가 연애 기간 내내 얼마나 행복했을지 다들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꺼냈고 남편 역시 자신을 한없이 바라봐주고 좋아해주는 저의 태도에 감사했고 별 문제없이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여기에서 자주 보는 고부 갈등이나 시집살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 역시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마음에 들어했기에 집안 문제로 인해 저희 둘 사이에 금이 가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더욱더 다정해졌어요. 그때만 해도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죠. 이 남자를 꼭 붙잡길 잘했다고 생각했고 내가 결혼 하나는 정말 잘했다고 느꼈죠. 남편은 외부 행사를 다니며 장비를 설치해주고 그런 업무를 따오는 일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보통 잠바 입고 흙먼지 풀풀 풍기며 현장을 오가는데 저희 남편은 늘 넥타이에 슈트를 입고 다녔어요. 일단 현장 업무보단 업무 계약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엄청 결벽증이 심했거든요. 뭐든지 각이 잡혀 있어야 하고 뭐든지 깔끔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청결한 사람이 고양이는 집에서 어떻게 키웠어? 고양이 털이 엄청 날리잖아. 매일 쓸고 닦고 그랬지. 난 고양이 털만 날리면 무조건 청소기 돌렸어. 이러는 거예요. 정말 살아보니 청결해도 너무 청결했습니다. 그래도 더러운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는데 뭐든지 지나치면 귀찮더군요. 여자인 저보다 더 청결하고 매일 씻고 닦고 쓸고 지금 생각해도 짜증이 날 정도로 청결해서 답답했죠. 그래도 그건 좀 익숙해져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지인 3명과 함께 창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평생 남의 밑에서 일만 하란 법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남편의 의견을 지지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럴싸한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창업하겠다면서 은행 대출을 좀 받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자본금은 있어?
대출 100%로 회사를 만들 순 없을 거 아니야. 설마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땡기자는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기본 투자금은 이미 받아놨어. 정말? 남편 말로는 한 명은 대학 동창인 남자, 한 명은 투자자로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개인 신상이 다 밝혀질 것 같으니 조금 애둘러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과거 음향 관련 회사를 차렸고 이게 이벤트 업체나 행사 관계랑 맞물려 있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거나 행사장에 자주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유기견 행사를 담당하던 도중 정말로 동물 사랑에 푹 빠지면서 밖에선 유기견을 돌봐주고 집에선 고양이를 키우던 사람이었죠. 그 후 회사를 그만두고 업계에 같이 있던 대학 친구와 아는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회사를 차렸고요.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불안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선 더 불안한 법이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사업을 하는 걸까? 이런 불안감이 올라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결혼해서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여서 그 불안감이 더했던 거죠. 하지만 일단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깔끔하고 일처리가 야무진 터라 한번 믿었습니다. 어차피 부부란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빠 설득해서 친정에 있는 땅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대줬죠. 남편이 투자자를 한 명 데려왔다고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업이란 게 처음 100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이 계속 필요한지라 초기 투자금 외에 다른 돈이 필요해서 아빠 땅까지 팔게 됐죠. 계속되는 요청에 저희 아빠는 부담을 느끼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결국 저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 혹시 이 사업이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정말 다행히 남편의 사업은 탄탄대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만 하면 일이 척척 되는 거요. 그냥 사업계획서 돌리기만 해도 공공기관하고 행사도 하게 되고 유명 기업하고 행사도 하면서 남편 일이 잘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 시작하고 인맥발로 운영하니까 단가를 조금 낮춰 불러서 수중에 남는 돈은 많이 없는 것 같았죠. 게다가 초기에 들어간 돈이 많아서 빚잔치 하느라 저축도 못했지만 그래도 사업이 잘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만큼 남편 성격도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사업이 그래도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진 별명이 삼식이었거든요. 정말 집에서 웬만하면 밥을 꼬박꼬박 다 먹었어요. 어차피 사무실이 집에서 가까운 것도 있었고 딱히 사업 미팅이나 행사 일정이 잡히질 않으면 나돌아다니는 것보단 집에서 고양이 돌보는 걸 좋아해서 틈나면 집에 들어와서 고양이를 보느라 집에만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아이를 임신하고 원래 하던 사진 보정 작업 및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고생고생하던 남편 사업이 궤도를 타기 시작하니까 기분은 좋으면서 괜히 불편한 점도 생겼죠. 일단 남편의 신경질이 부쩍 늘었다는 거하고 예전과 달리 고양이를 대하는 태도가 엄청 들쭉날쭉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동물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같이 살아보니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하루는 고양이가 좀 아파 보이길래 자기야, 나비 어디 아픈가 본데? 어제부터 사료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자고 있어. 자세히 좀 봐봐. 했더니 남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병원 데려가 봐. 아, 가까운 동물병원 말고 다른 동네 동물병원 거기로 가. 거기가 싸. 이러는 겁니다. 평상시에 동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돈을 얼마를 쓰든지 간에 호들갑 떨며 고양이를 챙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때그때 달랐어요. 잘해줄 때는 자식같이 애지중지 돌봐주는 반면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에는 아프던 말던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때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남편이 사업 때문에 예민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남편이 정말 잘했어요. 거의 모범적인 사위였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엄마가 내가 정말 사위복이 있구나. 매달 용돈 챙겨주고 정말 요즘 너무 행복하다. 이러시니까 저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 샘솟을 수밖에 없죠.
사실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가 가장 예뻐 보일 때가 내 부모님께 잘해드릴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가끔 저에게 신경질도 내고 짜증을 부려도 일단 처가에 잘하니 금방금방 화가 풀렸죠. 그리고 남편 사업이 좀 나아지고 승승장구하니까 내가 내조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아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남편 지인들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죠. 근데 남편이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난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내 음식 솜씨 못 믿어? 정 못 믿겠으면 내가 반찬이나 주요 음식을 마련해주는 전문점 아니까 거기에 맡길게. 대신 내가 했다고 하면 되잖아. 나도 가만히만 있기 불편해서 그래. 뭐라도 보여주고 당신 기 좀 살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약속 좀 잡아봐.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다는 걸 보여줬는데도 남편은 많이 난감해하면서 굳이 초대를 해야겠냐며 구시렁대는 거예요. 그래서 싫으면 관두라고 했더니 남편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동업자랑 투자자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약속을 잡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웬 모르는 여자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 사모님 되시는군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저는 같이 사업하는 동업자이자 사업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투자자란 존재는 알았지만 여자라는 것도 처음이고 통화도 처음이라 조금 놀랐어요. 근데 그 여자 말로는 지금 남편이랑 동업자인 대학 동창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니 직접 오시든지 아니면 집 주소를 알려주면 본인이 데려다 주겠다는 겁니다. 얼굴도 생판 모르는 여자에게 그런 부탁하긴 싫어서 어디냐고 찾아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술집으로 가보니까 어느 고급 노래방에 남편이랑 동업자는 취해서 널브러져 있고 투자자인 여자가 되게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눈에 봐도 귀티가 잘잘 흐르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깨워서 부축한 채 차에 태우고 난 후에 투자자인 여성에게 인사도 할 겸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 건강 좀 챙겨주세요. 요즘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이 피곤해하더라고요. 예민해진 것도 있고요. 좀 안 이굽긴 했지만 투자자 차원에서 조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인사를 하고 차에 타려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고양이는 잘 있죠? 이러는 겁니다. 우리 고양이?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물었더니 투자자 그 여자는 아차 싶었는지 약간 말을 버벅거리면서 아, 사실 제가 고양이를 키우다가 못 키우게 생겨서 대신 키워달라고 했거든요. 잘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이 키우는 고양이 4마리 중에 넉 달 전쯤에 남편이 버려진 고양이라며 데려온 아이가 있었거든요. 워낙 동물을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고양이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 고양이를 데려오고 나서부터 남편이 동물에 대한 관심이 푹 하고 꺼진 듯 했거든요.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 일은 넘어갔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정말 수상한 점 투성이었어요. 결벽증에 가까운 남편이 노래방 공용 소파에 널브러져서 잠이 든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아마 깨끗하고 청결한 분들이라면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이런 거 병적으로 못 참는 분들은 아무 자리에서 널브러지지도 않고 하다못해 자기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는 꼴을 못 참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 술 취해 코 박고 쓰러져 자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쨌든 다음날 남편 해장국 끓여주면서 물어보니까 남편이 화들짝 놀래면서 당신이 날 데리고 왔다고? 그럼 투자자를 만난 거야? 이러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 내가 뭐 실수한 거 없어 라고 묻기 마련인데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게 투자자를 만났냐는 거예요. 냄새가 좀 이상하게 나더군요. 그래서 만났고 별말은 없었다고 말을 했죠. 남편은 사업이 잘 돼서 술 한잔 나누며 회식했는데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며 묻지도 않은 말을 줄줄이 말하더니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길래 고양이 이야기를 자연스레 건넸죠. 그랬더니 남편이 호탕하게 웃더니 그 여자가 말한 고양이를 갑자기 꼭 안아주면서 원래 투자자 고양인데 어찌나 복덩인지 얘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진작에 투자자 고양이라고 하지 왜 버려진 고양이라고 그랬어?
에이, 그럼 당신이 뭐하러 받아오냐고 잔소리할까봐 그랬지. 차라리 6이면은 동정심이라도 생기잖아. 이러는데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여자의 심증은 확실히 같습니다. 투자자랑 무슨 관계가 있구나. 냄새를 확실하게 맡은 거죠. 그래서 바로 동업자인 남편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자연스레 어제 술 많이 드신 것 같더라 식으로 안부도 물을 겸 요즘 일도 잘 되니 축하의 의미로 선물을 하고 싶다며 살살 꼬셨습니다. 사실 남편 친구는 데이트할 때부터 저랑도 알던 사이라서 사무실에서 몇 번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던 사이거든요. 게다가 수더분해서 말도 잘 통하는 사람이었고요. 어쨌든 동창을 만나서 이런저런 거 물어보다가 살짝 투자자에 대해 물어봤죠. 근데 투자자 그 여자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재수 씨가 어떻게 알아요? 어제 만났잖아요. 아, 맞다. 요즘 왜 이리 기억이 깜빡깜빡 하는지 방금 전에 들은 이야기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뭘 그런 것까지 알려고 그래요. 그냥 뭐 우리 사업에 관심 많은 젊은 여성이에요. 아니, 젊은 여자가 뭔 돈이 있길래 이런 사업에 돈을 투자했을까 궁금하네요. 얼굴도 이쁘장하던데. 무슨 술집 마담인가? 에이, 무슨 마담이에요. 그건 아니고 의사예요. 성형외과 의사인데 돈을 좀 모아서 지금은 의사 관두고 사업에 투자해서 돈 좀 버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의사라는 말에 귀가 쫑긋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인연이 있어서 연결됐나 싶은지라 슬쩍 떠봤는데도 남편 동창이 요리조리 피해가는데 안 걸리더군요. 자꾸 뒤돌아서는데 찜찜한 거예요. 속된 말로 볼일 보고 뒤처리 안 한 느낌. 하지만 증거도 없이 뒷조사하다가 걸리면 부부간의 신뢰가 깨질까봐 섣불리 그럴 수도 없었고요. 일단 망설이고 있었는데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보니까 모든 게 다 의심스럽더라고요. 처음엔 청결해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늘 깨끗하게 정리정돈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딱히 결벽증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어요. 자기 피곤하면 청소도 안 하고 때론 고양이 밥도 안 주고 다른 결벽증 환자들은 수건 하나도 각을 맞춰놓는다던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마치 결벽증 환자를 흉내내는 사람 느낌? 그리고 전화가 오면 이상하게 방에 따로 가서 전화를 받거나 아님 카톡을 보면 바로바로 비우는 등 수상한 게 하나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뒷조사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불쑥 향수를 하나 선물하는 거예요. 구하기 힘든 향이라나 뭐래나. 어쨌든 가뜩이나 남편에 대해 수상한 마음이 많은 찰나에 선물을 받으니까 약간 누그러지긴 지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집에서 작업할 때도 이런 거 뿌리면 건강에도 좋대. 요즘은 향기 테라피로 컨디션 관리도 한다잖아. 그러니까 늘 뿌려. 난 당신이 이 향 쓰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러길래 저도 못 이기는 척하고 매일 향수를 뿌리고 집에서 일을 하거나 외출할 때도 향을 뿌렸죠. 하지만 그 향기가 제대로 증거가 될 거라곤 남편은 예상을 못했나 봅니다. 그날은 제 차가 고장이 나서 급하게 남편 차를 쓸 일이 생겼어요. 남편은 집에 있거나 아니면 장거리 출장을 갈 땐 KTX를 타거나 회사 동료들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본인 차는 집에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날 남편 차를 몰고 마트를 가려고 차문을 열었는데 어디서 익숙한 냄새가 은은히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생각해보니 제 향수 냄새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 최근에 남편 차를 타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 향기가 남편 차에서 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여성용이라서 남편이 뿌릴 일도 없고요. 너무 수상하더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편에게 걸려서 신뢰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 뒤를 캐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일러스트하는 작가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이분이 추리소설 하는 작가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시다시피 추리소설 쓰는 분들은 상상도 많이 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취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탐정 물품이나 기발한 카메라 등등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아하니 남편이 차에서 선을 넘은 것 같네요. 제가 소설 쓰면서 참고한 물건이 있는데요. 남편이 어떤 식으로 어디서 누굴 만나는지 모르니까 이걸 써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결벽증까지 있으면 본인 물건 외엔 잘 안 쓰려고 할 테니까 몰래 바꿔치기 해보세요. 그러면서 건넨 것이 진짜 넥타이 핀하고 아주 작은 카메라가 내장된 넥타이 핀이었어요. 그분 말은 진짜 넥타이 핀을 남편에게 줘서 익숙하게 한 후 나중에 기회를 봐서 소형 카메라 내장된 넥타이 핀으로 바꿔치기 하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녹화되니까 나중에 확인하라며 작동법까지 알려주더군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남편 뒷조사를 불법으로 할 수도 없고 이렇게라도 해서 남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넥타이 핀 주면서 향수에 대한 고마움을 너무 늦게 표시했네. 이거 받아. 부부끼리 무슨 선물을 주고받아. 정없어 보이잖아. 아니야. 나도 당신 말대로 향수 잘 뿌리고 다니니까 당신도 이 넥타이 핀을 꼭 하고 다녀. 알았지? 남편은 좋아하는 디자인이라 그런지 다음날부터 잘 하고 다니더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무렵에 카메라 넥타이 핀으로 몰래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귀가하고 돌아오면 바로바로 화면을 혼자서 확인해봤습니다. 솔직히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거래처 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전부더군요.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내가 괜히 의심했나? 남편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슬슬 저도 남편에 대한 의심을 지우려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 남편 동업자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남편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갔더니 남편이 어느 시골 한적한 길바닥에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마침 남편 동창이 사고가 난 시골에서 남편 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미 블랙박스도 없었어요. 바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다녀가서 사건 진술도 하는 동안 의사가 와선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출근 잘하고 일하던 남편이 생판 들어본 적도 없는 시골 한복판에 왜 사고를 당해 누워있었을까 싶더군요. 의사 말로는 누군가랑 다퉜다가 머리를 맞은 건지 아니면 넘어지면서 부딪힌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 상처들이 몸싸움을 한 것 같다곤 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 투성이더군요. 남편이 왜 거길 갔으며 누구랑 시비가 붙었고 왜 싸웠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남편 차의 블랙박스는 범인인지 뭔지 모를 놈이 이미 떼어갔거든요. 도저히 잡을 길이 없고 경찰이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고 또 남편 의식이 돌아오기만 바랬는데 그때 문득 머릿속에 남편 옷에 있는 넥타이 핀 카메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를 거고 범인도 그건 알지 못했을 테니까 그걸 찾으면 되겠다 싶어서 남편 양복 주머니를 뒤져보니 넥타이 핀이 있고 그 안에 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얼른 집에 와서 컴퓨터로 확인을 했죠. 그런데 보는 내내 기가 막히고 입이 쩍 벌어지더군요. 어느 정도 의심은 했지만 남편이 그 투자자란 여자랑 차 안에서 둘이 희희낙낙거리면서 어디론가 가는데 대충 봐도 바로 사고가 난 시골길인 겁니다. 그녀는 살살 애교 섞인 목소리로 여기가 딱 좋다는 등, 스릴이 넘친다는 등, 사람도 안 오니까 더 좋다는 등 어쩌고 하면서 남편의 애간장을 녹이더군요. 그걸 듣는데 역시나 제 심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미칠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둘이 선을 넘으려고 하는데 그때 웬 남자가 와서 남편을 끄집어내더니 자기가 그 투자자 남편이라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그 협박남이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지 어땠는지 갑자기 넥타이 핀이 우직근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지고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랑 협박범이랑 서로 몸싸움을 하는지 서로 욕을 하고 투자자 여자의 말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 있다가 투자자 여자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아이, 일 꼬였네. 야이씨, 그러게 왜 이런 데서 이런 짓을 벌여? 이 자식이 얼마나 깐깐한데. 모텔에서 일을 꾸미면 속기나 하겠어? 문 걸어 잠그면 자기는 들어오지도 못해. 일이 다 끝나는데 뭘. 그 자식 되게 말 안 듣네. 근데 죽은 건 아니지? 성형외과 의사도 의사거든. 죽진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 그르쳤으니까 자기는 일단 블랙박스나 떼고 여기서 도망가기나 해. 내가 신고하고 알아서 마무리할 테니까.
그러곤 여자가 119인가에 신고하는 목소리로 녹음이 끝났더군요. 그러니 대충 상황을 보아하니 그 투자자란 여자가 남편이랑 불륜관계에서 뭔가 일을 꾸몄다가 일이 좀 틀어진 것 같은데 너무 수상하고 의심쩍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근데 연결이 안 되길래 바로 문자는 남겼습니다. 증거 영상 다 가지고 있으니 바로 와서 이실직고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그러면 경찰이 다 넘겨버릴 테니까요. 통 남기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바로 연락이 오더니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만나자면서 어느 장소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바보인가요? 우리 남편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여자를 뭘 믿고 약속 장소로 가겠어요. 그래서 바로 집 근처 단골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고 단골집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카운터에 몰래카메라를 숨긴 후에 카운터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불이 나게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아시죠? 제가 119에 신고한 거요. 정말 가증스럽더군요. 그래서 제가 내가 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쇼는 그만하시고요. 우리 남편한테 왜 그랬어요? 하며 바로 쏘아붙였더니 방금 전까지 엄청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보던 이 여자 눈빛이 싹 바뀌면서 아이씨, 영상은 어떻게 본 거야? 어디까지 뭘 봤는데? 이러는 겁니다. 순간 무섭더군요. 하지만 기에서 밀리면 다 끝나는 거니까 저는 최대한 미끼만 던졌습니다. 남자랑 둘이 짜고 울 남편을 저렇게 만든 거잖아. 영상이 다 있거든? 대신 왜 그랬는지 이유만 확실히 이실직고 하면 이 영상은 그냥 폐기 처분해줄게. 라고 했더니 그 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됐고 법대로 해. 나는 남편한테 손끝 하나 안 댔고 그냥 그날 거기 같이 갔다가 괴한한테 당한 거라니까. 증거도 없으면서 뻥카치기는. 이러면서 오히려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휴대폰에 심어놓은 영상을 보여주니까 여자는 그제서야 사태가 불리한 걸 눈치챘는지 꼬랑지를 슬쩍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냥 남자가 부탁해서 들어준 것뿐이고 돈이 좀 필요했을 뿐이에요. 정말 남편한테 손끝 하나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빼주세요. 제발요. 그러면서 술술 굴더군요. 그 여자 말은 원래 사업에 투자를 했고 초반엔 사업이 잘 돼서 투자금은 다 돌려받고 자기 이익도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이랑 눈이 맞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원래는 고양이 키우는 동질감이 생겨서 더 가까워졌다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고양이를 사랑의 증표로 줬고 남편이 데리고 왔다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책임감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둘이 알콩달콩 분위기 좋을 때는 남편이 고양이에게 잘해준 거고 사이 안 좋을 때는 고양이에게 대충 했던 거였어요. 한마디로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굴러갈 때 이야기지 여자는 원래 또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만나는 남자 쪽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마침 여자도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궁해지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돈을 더 요구를 했는데 사업이 어렵다며 남편이 돈을 더 주진 않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자랑 연인 관계는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여자는 슬슬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쯤이 남편도 신경질 많이 내고 결벽증마저도 귀찮아서 안 할 때였던 것 같더라고요. 여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의 모든 상황이 딱딱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 도중에 여자 몸에서 익숙한 향기가 나길래 슬쩍 물어보니 남편이 저에게 준 향수는 같더군요. 한마디로 이 원수 같은 놈이 그 여자랑 저랑 같은 향수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 차 안에서 같은 향기가 났던 거고요. 아마도 남편이란 놈은 여자랑 만나고 있다가 향수 냄새가 나면 들킬까봐 같은 향수를 저한테 준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결벽증이 있고 치밀한 남자였어요. 어쨌든 여자는 돈이 필요해서 자기 만나는 남자랑 공모를 하긴 했고 그냥 비디오만 찍어서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그만 몸싸움을 하게 됐고 일이 이 지경까지 됐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는데 참 비참하더군요. 이렇게까지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영상을 그 여자에게 줬습니다. 그 여자가
이거 원본 맞나요? 따로 사본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길래 원본 맞고 사본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90도로 절을 하더니 남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며 미안하다고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 들으면 이런 바보 같은 여자를 봤나? 그 영상을 왜 줘? 하실 겁니다. 근데 저 바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운터에 몰래 카메라로 다 찍어놨죠. 제가 영상을 준다고 한 건 넥타이 핀에 대한 찍힌 영상을 준다는 거지. 카운터에 찍은 영상을 준다고는 안 했잖아요. 저는 그걸 들고 품에 꼭 갖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지만 사지마비가 되어 하반신과 상반신 일부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의사소통은 어렵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아주 재밌는 거 보여줄까? 그 영상을 보는 내내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 남편이 몸부림을 치는데 이런 거 볼 용기도 없으면서 바람 피고 다녔냐? 내가 니네 가만둘 것 같아? 남편은 어눌한 말로 잘못했다고 엉엉 우는데 다 필요 없었습니다. 일단 시댁에도 보여줬고 시댁 부모님들은 미안하다며 싹싹 비는데 저는 절대로 남편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년놈들을 경찰에 신고했죠. 400에 가까운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고 제가 자세히 쓰진 못했지만 그 대화 중엔 심지어 남자가 누구인지 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경찰로선 딱히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였죠. 바로 신고 접수하자마자 그 년놈들을 잡아왔어요. 잡힌 곳도 아주 웃긴 곳이었어요. 바로 동창 사무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남편 동창도 연루가 되어 있었는데 사업체 등골을 빼먹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기나 형사법으로 따져야 하는 거고 저는 가정법으로 따져야죠. 인간적인 도리로선 마비온 남편을 보호하며 사는 게 맞겠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이런 파렴치한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혼 신청한 상태고 남편 측에서 조정을 요청해서 지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댁에선 매일 전화와서 대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시부모님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시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아들 병간호 때문에 저를 붙잡아둘 생각이라면 추호도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요. 이혼 안 해도 절대로 바람핀 남편을 돌볼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죠. 친정에선 당장 이혼하라고 했고요. 속된 말로 남편이 그 여자랑 짜고 쳐서 저를 어떻게 했을 수도 있는 거라며 친정 부모님은 당장 이혼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나마 돈 있는 시댁 덕에 남편은 병실 가서 저렇게 있지만 그것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라서 막막할 겁니다. 그게 다 천벌을 받는 거라 생각해요. 조강지처를 감쪽같이 속이고 바람핀 남자에게 하늘이 내린 벌이니까요. 어쨌든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면서도 예비신랑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결국 파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꿈을 믿으시나요? 예비신랑은 그날의 꿈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어서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9월에 결혼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도중에도 갑작스러운 예비신랑의 돌발 행동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오늘은 일찍 들어가는 게 좋겠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기분이 영 좋지가 않아서 여기에서 헤어지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나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잖아. 그냥 이대로 들어가겠다고? 도대체 무슨 꿈을 또 꿨길래 이러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나도 매일 꿈꾸는데 그게 현실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나는 아니야. 내가 예전에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그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 내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었다고. 이건 내가 알아본 결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조심해도 나쁠 건 없잖아. 그러니까 조심히 들어가. 나중에 집에서 연락하자. 그리곤 저 혼자 길거리에 놔두고 차 타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짜증나 있는 상태였죠. 저 혼자 버스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거의 그날의 꿈으로 하루의 생활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라
저 또한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그래도 너무 심각하게 나오니 저 또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솔직히 전부 별일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지를 한다는 게 예비신랑이 정신적으로 약해 보이기도 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께 하게 되었고 걱정이 되셨는지 몸에 좋은 한약까지 준비해줘서 다음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만나서 저희 엄마가 준비해주신 한약 예비신랑 차에 실으면서 기력이 약해서 꿈을 의지하는 거라며 몸에 좋은 거니까 잘 챙겨 먹으라고 했다며 전달해줬고 저녁 먹으면서 결혼 준비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려고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시 꿈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횟집 매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길래 저는 미간이 찌푸려졌고 어이없는 예비신랑 말에 왜 그래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꿈에 친구가 나왔는데 왼쪽 골목에 있는 횟집에서 밥을 먹으면 다음날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며 그렇게 하자는 황당한 이야기에 계속해서 왼쪽 골목만 돌면서 횟집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항상 흔히 볼 수 있던 횟집이 그날따라 왜 이리 없는 건지 나중에는 이상한 주택단지 골목까지 들어가게 되는 상황까지 오면서 저는 화를 냈고 난감해하는 예비신랑이 조금만 더 해보자며 이리저리 왼쪽 골목에 있는 횟집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넘게 돌아다니다가 결국 찾게 되었고 급 기분 좋아진 예비신랑은 식당에 들어가 자기가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며 내일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을 하면서 도미회를 시켜주면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파서 예민한 상태였는데 배가 좀 차니 기분이 풀렸고 결혼 준비 이야기하면서 저녁 식사 마무리했고 예비신랑이 대리 불러서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 내일은 좋은 일 있을 거라면서 확신에 찬 예비신랑의 말에 그냥 헛웃음만 지었고 그렇게 저도 택시 타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데 갑자기 예비신랑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전화 온 적은 거의 없어서 전화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전화통화 가능해? 내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버스 타고 있으면 당장 내려.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잘 가고 있는 버스에서 왜 내려? 요즘에 버스도 잘 안 와서 지금 내리면 지각이야. 내가 정말 안 좋은 꿈을 꿔서 그래. 당장 내리라니까?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아, 정말 아침부터 기분 더럽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왜 죽냐고. 어제 뭐라고 그랬어? 다음날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며. 내가 아랫니가 부러지는 꿈을 꿨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꿈이라서 내가 너도 걱정돼서 그래. 한 번만 믿어봐. 알았지? 나는 어차피 조금 늦게 출근해도 되니까 회사 데려다 줄 테니까 나한테 위치만 말해줘. 그럼 끊는다. 너무 급박하게 이야기하면서 불안해하는 예비신랑의 목소리에 저 또한 불안해지면서 일단 회사 데려다 준다는 말에 일단 내렸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고 정류장 위치를 문자로 알려준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늦지 않게 도착한 예비신랑이 창문을 열면서 차에 타라며 손짓을 했고 일어나서 차에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이 푹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제가 신고 있던 힐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엉덩방아를 찧었고 치마에는 지나가던 개가 큰 걸 막 싸고 지나갔는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고 생각보다 큼지막한 변이었기에 제 치마에는 심각한 냄새와 함께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과 힘겹게 일어나는 저를 보곤 당황해하면서 창문을 올리더니 갑자기 그냥 출발을 해버리는 예비신랑을 보곤 너무 놀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창피함보다 저를 보고 갑자기 그냥 가버린 돌발적인 행동에 화가 치밀었고 다시 울리는 전화를 받고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지금 당장 차 돌려서 데리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가 버스에서 내리라고 급하게 말해놓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봤으면서 차를 돌려서 그냥 가버려? 너 때문에 나는 오늘 회사에도 늦었고 치마에 개 변이 묻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는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치마를 사오던지 해결 방법을 찾아봐. 너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미안해. 나는 갈 수 없어. 네가 개똥 밟았잖아. 내가 꾼 꿈은 개꿈이었나 보다. 내가 오늘 너를 도와주면 나한테 부정 타서 안 돼. 나까지 잘못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차 새로 뽑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치마에 묻은 개변
시트에 묻으면 어떡해? 오늘은 내가 잘못 짚었나 보다. 개꿈이었어. 일단 근처에 치마 파는 곳 있으면 하나 사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오늘 하루는 연락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전화하는 것도 나한테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럼 끊는다. 그리곤 전화 끊어버린 예비신랑의 행동에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어떤 여자분께서 치마를 사오셔서는 저한테 괜찮냐면서 부러진 힐을 주워주곤 일단 치마부터 갈아입자면서 화장실까지 부축해줬습니다. 저는 화장실까지 가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고 제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잠시만 기다리라며 택시까지 불러줬습니다. 저는 고맙다며 돈은 꼭 갚겠다고 말했고 전화번호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한 후 월차를 내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너무 울어서 화장은 다 범벅이 되고 구두는 부러진 상태에 매칭도 안 되는 치마를 입고 나타난 저를 보게 된 엄마는 너무 놀라서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말했고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 엄마는 당장 회사에 찾아간다며 난리를 치시길래 제가 진정하라면서 알아서 해결하고 정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바로 전화했고 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수화기에서 소리치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여서 침대에 누웠고 다음날 힘겹게 출근 준비하는데 다음날 됐다고 출근 준비하는 저한테 전화가 오길래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 한 통이 왔는데 괜찮냐면서 오늘은 꿈자리가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였습니다.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서 전화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말을 하면서 회사까지 태워달라고 말했고 예비신랑 미안했는지 알겠다면서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말에 저는 출근 준비 마치고 봉투 하나 챙기고 화장실에 쓰는 집게 하나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개변 모두 주웠습니다. 때마침 예비신랑 왔고 창문 열면서 저한테 뭐하냐며 엉덩이 괜찮냐고 웃으면서 차에 타라고 하는 거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예비신랑한테 다가가 한 봉지 가득 주워 담은 개변을 모조리 예비신랑 얼굴에 부어줬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미쳤어? 개변을 왜 뿌리고 그래? 내가 미쳤다고? 네가 어제 나한테 한 행동은 생각 안 하니? 네가 내리라는 말만 안 했어도 나는 어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네가 하도 심각하게 말하는 바람에 나도 걱정돼서 내렸는데 개변을 밟은 나한테 개꿈이었다며 부정 탄다고 그냥 가버려? 내가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알아? 그런데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고 엉덩이 괜찮냐며 웃고 있어?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너야말로 단단하게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리 인연은 여기에서 끝내는 게 좋겠어. 파혼하고 끝내자. 너야말로 내 인생에서 개꿈 같은 놈이다. 예비신랑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건 없다며 자기 때문에 제가 잘 살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아마 헤어지면 삶이 힘들어질 거라는 말을 했네요. 저는 대화할 가치도 없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제 갈 길 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꿈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나요? 꿈은 그냥 꿈일 뿐이지 현실에 반영한다는 자체가 이해되질 않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파혼 안 했으면 아마 정말 제 목숨이 위험할 뻔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앞으로 좋은 날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어려운 이 시기에 항상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도